유모차 끌고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이라면 다 알 거야.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유모차를 끌고 혼자 외출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육아 선배로서 절대 안 산다 하는 유모차 유형 있어? 조심해야 되는 유모차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지. 나도 첫째 때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모두 다 써봐서 아는 거지. 몇 가지 기준만 있으면 아기도 엄마도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영상 후반부에 제가 오늘 이 기준에 딱 부합하는 절충형 유모차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절대 사면 안 되는 유모차 유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무거운 디럭스 유모차. 아기가 작아서 휴대용을 쓸 수 없으니까 처음엔 무조건 디럭스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일단 끌어보면 핸들이 너무 좋잖아. 요즘 아무리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비싸도 잘 팔리는 게 아기용품 업계잖아.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왕이면 더 좋은 거를 사주고 싶어 하거든. 특히나 유모차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밀어보고 설명듣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보면 더 좋아. 핸들링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타면은 우리 애기가 막 너무 편할 것 같으니까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라도 사주고 싶지. 근데 만약에 우리 집 앞이 좀 언덕이야, 엘리베이터가 없어, 보관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 그럴 때는 다시 생각해봐야 돼. 솔직히 너무 무겁잖아. 보통 디럭스 유모차 무게가 12에서 15kg 정도 되는데 아기가 한 3개월이 지나면 6kg가 넘는단 말이야. 우리 집이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아이를 안고 유모차를 접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출산하고 손목이 너덜너덜한데 이 경우 진짜 조심해야 돼.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유모차 유형은 뭐가 있을까? 몇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주의해서 봐야 되는 점이 얼마나 안정감 있게 굴러가나 하는 거야. 왜 아기 때는 머리가 많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같은 컨디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끌어보면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 같은 돌길이어도 어반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가 많이 흔들리지 않아.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세단이 있고 경차가 있잖아. 세단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크고 되게 안정감 있게 굴러간단 말이야. 유모차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 그래서 디럭스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조금 큰 편이고 휴대용은 되게 작고,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스펜션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들이 다 있어. 반면에 휴대용은 그게 없어서 달그닥달그닥 하는 거지. 그럼 무게를 감내하면서라도 디럭스를 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온 게 절충형 유모차인 것 같아. 무조건 빌드 때 처음부터 절충형 쓴다고 얘기했잖아. 디럭스 물려받았을 때 거의 남편하고만 다닐 때만 쓰고 평소에 못 써서 처분했잖아. 내가 또 접는 것도 잘 못하고. 맞아. 정말 진짜 너무 어려워. 힘들어. 디럭스 처분하고 타고 절충형 썼는데 그때 유리 5살 때까지 이거 하나로 잘 태웠어. 맞아, 신생아 때는 그렇게 나갈 일이 많지도 않고 나가봤자 소아과라 굳이 비싼 돈 주고 디럭스를 끌어야 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해. 그럼 요즘에는 절충형 유모차 제일 많이 타나? 보통 첫째 때는 디럭스로 시작하는 것 같고 나같이 둘째면 절충으로 가는 것 같아. 디럭스는 오래 못 태우잖아. 근데 절충형이라고 해도 수입 브랜드는 기본 100에서 150 정도는 되더라.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기준 세 번째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을지 따져봐야 돼. 출산용품 중에 돈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유모차지. 유모차잖아. 나만 해도 아무것도 모를 때 베이비페어 가가지고 200만 원짜리 디럭스 유모차 막 덜컥 구매해서 왔었어. 근데 막상 가보면은 막 핸들링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안정감 있고 너무 좋잖아. 근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무거운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혼자 폴딩을 절대 못해. 나 못해. 남편이 그거 다. 얼마 전에 그 손현재 선수 유튜브를 봤는데 유모차 접으시는데 6개월 걸렸대. 우와. 그 정도면 혼자 외출이 불가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차에 못 싣는 거야. 나도 그 당시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비슷하게 주고 샀는데 애들 둘 태우고 산책도 힘들더라고. 바로 절충형으로 바꿨지. 그러니까 애들 태워보고 그때 깨닫는 거야. 아, 잘못 샀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 제값도 못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런 시행착오 끝에 많은 부모들이 결국 찾게 되는 건 바로 절충형 유모차입니다. 디럭스의 안정감과 휴대용의 간편함을 모두 담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절충형도 브랜드마다 차이가 크고 어떤 제품은 여전히 핸들링이 좋지 않거나 안정감이 떨어지기도 해서 다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디럭스와 절충형 유모차를 모두 비교해본 끝에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절충형 유모차를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혼자 외출할 때 한 손으로 부드럽게 밀 수 있는 핸들링은 필수입니다. 요즘에 많은 유모차 브랜드들이 충격을 줄여주는 서스펜션이 있어서 핸들링이 우수하다고 광고는 하는데 실제 끌어보면 안정감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하우스 오브 몽키 어반라이더 유모차는 자동차 바퀴를 닮은 견고한 휠과 충격흡수 서스펜션 덕분에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반라이더는 95도부터 최대 175도까지 완전히 눕혀지는 4단계 시트 각도를 지원하고 국내 최초로 동양아기 체형에 맞춘 아시안핏 설계를 적용해 시트폭이 살짝 좁고 등받이 부분이 좀 길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40개월 큰 아이까지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높게 사는 부분 중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나오는 배시넷이라고 있죠. 배시넷이 필요한 이유가 척추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아가들의 경우 바닥면이 조금 단단한 곳에 눕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어반라이더의 경우 신생아부터 누울 수 있는 평평한 시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편하게 누울 수 있고 표면은 부드러워서 배시넷이 필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모차 아래에 20리터 용량의 대용량 수납 공간이 있어 기저귀 가방이나 다른 짐들 여유 있게 담을 수 있습니다. 풀커버 차양막은 자외선 차단 원단을 사용해 비바람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고 타다보다 커버해주는 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옆에 메쉬 통풍장도 있어서 아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레버를 눌러서 양대면 기능은 상황에 따라 앞보기와 마주보기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면 완성. 홀딩을 할 때는 일단은 브레이크를 잠궈야 되고 여기 뒤에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가장 앞으로 내려야 돼.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홀딩 완성. 그 다음 펼 때는 이 핸들이랑 이 몸체를 약간 앞으로 던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차양막을 걷어주기만 하면 끝. 그 다음에 이렇게 출발. 그리고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이렇게 경사가 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게 굴러가지. 그래서 이럴 때는 브레이크로 잡아줘야 돼. 시중에 절충형 유모차 가격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이 유모차 40만 원 초반이라고 하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어지간한 휴대용 유모차 한 대 값보다 저렴한데 끌어보면 디럭스 유모차 안 부러울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봐 주시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모기장, 19 컵홀더, 숄더 스트랩은 물론 기저귀 가방을 걸 수 있는 이 유모차 고리와 투인원 컵홀더까지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사이트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바로 응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투인원 컵홀더와 유모차 고리는 100대 한정으로 진행하니까 유모차 고민이신 고객님들 이번 혜택 꼭 챙겨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모차 선택, 아기의 안전과 외출의 편안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육아템이라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 역시 처음엔 잘못된 선택으로 큰 돈을 쓰게 됐지만 이 절충형 유모차라면 하나로 오래 편안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유모차 선택을 앞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단순히 브랜드나 광고에 끌리지 마시고 아기와 엄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짜 기준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